자, 미적분학 1 첫 번째 개념 정리 함수의 극한 7번째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그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어떤 함수 fx가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일 조건을 구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연속일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언제 연속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조건들에 해당하는 그래프들을 그려놨는데 자,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y는 fx가 x는 a라고 하는 점에서 연속일 조건을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이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다 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정의되어 있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역 x와 공역 y가 있을 때 만약에 여기 1인 값이 2라고 같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그래프에서 x가 1일 때 y가 2인 점을 찍어서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 x의 값이 무수히 많고 y의 값이 무수히 많아서 그것들을 전부 이렇게 점으로 찍어 나타내니까 뭐 어떤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라서 이 그래프에 있는 요 각각의 선 위에 있는 이 점들은 항상 x값과 y값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점이 찍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뭐 만약에 이렇게 쭉 가다가 2라고 하는 점이 아예 없어요. x 안에 2라고 하는 점이 없어요. 그렇다면 x가 2인 점에 해당하는 값이 만약에 요 값이라고 한다면 정의역에 2 자체가 없기 때문에 2인 값에 해당하는 점이 찍힐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에 해당하는 값은 이렇게 구멍이 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없으니까, 정의되어 있는 값이 없으므로. 당연히 정의되어 있는 값이 없다면 2라고 하는 값에서는 찍힐 점이 없으므로 당연히 불연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연속이기 위해서는 정의되어 있는 값에서만 연속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대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어떤 게 있었냐면 예를 들어 분수함수꼴.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분모가 0인 것은 정의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므로 이 그래프는 그래프의 생김새를 설사 알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x가 0인 점에서는 당연히 불연속인 거 알고 있어요. 뭐 그래프도 우리 알고 있긴 하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x가 0인 점에서는 아예 점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거에선 당연히 불연속일 테고, 또 예를 들어 y는 뭐 루트 x다. 자, 요거는 x가 0보다 큰 지점에서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도 이렇게 오른쪽에 x가 0보다 큰 지점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이와 같은 그래프에서 x는 마이너스 2에서의 불연속, 연속 불연속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당연히 점 자체가 찍혀져 있지 않으므로. 자, 그렇기 때문에 x는 a에서 정의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조건은 그 값에서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자, 이 그래프를 볼까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에서 점근선만 가지지 실제로 그때 어떤 점을 갖지는 않잖아요. 자, 이 말은 x는 마이너스 1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불연속인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연속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조건 정의되어 있어야 하더라. 자, 그런데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기만 하다면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 하면 그렇지 않죠. 자, 여기 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면 x는 1이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 분명히 점이 찍혀 있다고요. 이렇게 여기 점이 찍혀 있으므로 1,0 결국 x가 1일 때 y가 0으로 가는 이와 같은 형태로 정의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2일 때도 여기 2,2에 정의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떠한 모든 실수 x값에 대해서 전부 정의되어 있지만
그래프는 보다시피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의되어 있지만 끊어져 있는 이 원인은 여기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자, 볼게요. 1이라고 하는 값에 좌극한 값은 어떻게 되죠? 2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죠. 우극한 값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값에 좌극한과 우극한은, 그러니까 뭐 양 어깨 높이처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왼쪽 어깨의 높이와 오른쪽 어깨의 높이가 다르니까 여기는 끊어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또 여기서도 이 2라고 하는 값에 우극한 값은 1인데 좌극한 값은 0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2의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의 높낮이가 같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x는 a에서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만약에 다르다면 불연속일 수밖에 없더라. 자, 그 얘기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된다.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는 얘기를 앞에서 배웠다시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 즉 a에서의 극한값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극한값이 존재하여야 한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a의 좌극한 값과 a의 우극한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어요. 즉 극한값이 존재해야만 기본적으로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같기 때문에 불연속이 되는 경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 이 두 번째 조건,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그러므로 연속이고 정의되어 있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해놨어요. 자, 보다시피 x는 0에서 여기 점이 찍혀 있다는 것은 정의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보다시피 좌극한도 1, 우극한도 1이기 때문에 극한값도 존재한다고요. 하지만 보다시피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이 부분에서 불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양 어깨의 높이는 맞췄지만 보다시피 이 점이 여기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연속이 되기 위해선 이게 이 함수값도 역시 여기 극한값과 같은 값으로 되어야지 되겠다는 거 짐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연속이기 위해서는 x는 a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함수값 FA가 서로 같아야 되더라. 자, 요거는 양 어깨 높이를 맞춰주는 것이었고요. 요거는 그 떨어져 있는 부분에 마개를 닫는다처럼, 뚜껑을 닫는다처럼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요것을 만족한다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면 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요 세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하고 요것만 알고 있으면 다 해결돼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보다시피 여기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조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볼게요. FA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함수값 자체를 구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이 함수값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정의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도 판단할 수 있게 되고요. 이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은가를 또 확인해 주게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x는 a에서 연속일 조건을 따진다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조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가 확인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x는 a에서 연속일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이것은 증명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요. 자, 연속함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함수 fx가 연속함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함수를 연속함수라고 이야기하죠. 자, 일반적으로 모든 다항함수는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들에 대한 뭐 증명도 할 수 있긴 한데,
우리 앞쪽에서 배웠던 수렴하는 수열의 뭐 극한값의 연산 뭐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뭐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정확한 증명은 대학과정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고등과정에서는 이렇게 쉽게 순화시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거는 오늘 수업에서는 그 수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자, 어쨌든 다항함수는 모두 연속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연속, 어떤 x는 a에서 연속인가를 판단하는 형태의 문제가 이렇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경우의 문제들도 나오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요. fx라고 하는 걸 이렇게 f1x와 f2x를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를 했을 때, 만약에 요 함수와 요 함수, 주어진 함수가 연속 함수라고 생각해 봐요. 다항함수, 이것도 다항함수고 이것도 다항함수라고 한다면 결국 이 함수에서 연속이 아닐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이 x는 a라고 하는 지점, 이 지점만이 이 함수들이 연속 함수가 되지 않을 유일한 곳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얘도 다항함수, 얘도 다항함수로 나와 있다면 x는 a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도 이런 다항함수, 왼쪽도 이런 식의 다항함수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부분만 이렇게 붙여주면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요 a일 때 이 f1x의 함수값과 f2x의 함수값이 같게만 하면 되더라. 뭐 이런 형식의 문제도 있고요. 물론 이런 형식의 문제, 극한값과 함수값을 같게 하는 형식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볼게요.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다항함수의 연속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보다시피 이건 3차 함수고요. 이건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3차 함수는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의 이 3차 함수는 무조건 연속일 수밖에 없다고요. 자, 마이너스 1보다 큰 구간에서는 2차 함수가 또 전부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함수 fx가 불연속일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이 접합점 x가 마이너스 1인 부분에서, 뭐 왼쪽 편의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봐요. 이 이후에 있어서의 그래프는 그려지지 않고 여기는 등호가 없으니까 비어 있겠죠. 자, 요 2차 함수는 지금 a, b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 여기에서 요렇게 가져서 뭐 이런 식의 함수를 만약에 갖는다고 한다면 뭐 a, b의 값에 따라서 이게 뭐 변하겠죠.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요것이 연속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돼요? 요 값이 여기로 가서 붙어서 이 지점이 접합이 되어야 계속적으로 연속 함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에서 요 함수 값이 지정되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일로 가서 붙기 위해서는 여기 이 3차 함수가 마이너스 1일 때 어떠한 값을 갖겠는가를 짐작해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을 생각해 보아라는데, 결국 다항함수에서는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같은 거니까 여기가 비어 있지만 마치 차 있는 것처럼 함수값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의 3승 더하기 마이너스 1이므로 결국 0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도 역시 마이너스 1 대입해 주면 어떤 결과 나오냐면 1 빼기 a 더하기 b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값이 같아야만 하더라. 즉 1 빼기 a 더하기 b가 0이어야 하니까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a 빼기 b는 1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이해가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선 뭐 이렇게 생긴 직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2차 함수인데 연속이기 위해서는 이 지점을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고요. 자, 얘도 직선인데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 비어져 있는 부분을 얘가 채워서 이런 식의 직선으로 그려줘야 된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인 점이고요.
여기가 x가 1인 점이에요. 자, 그러므로 마이너스 1일 때는 요 직선의 함수값과 요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인 값에서는 위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나올 테고, 아래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정리해주면 a 마이너스 b는, 자, 요게 이렇게 이항한 거니까 넘어가면 2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일 때, x가 1일 때는 여기다 1 넣어보면 역시 1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래에 있는 값에다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c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이항해서 정리해주면 b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은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요게 1식이고요. 요게 2식입니다. 자, 문자는 A, B, C 세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식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것도 하나의 식을 위해서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F0은 1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에다 대입해야 되느냐. x가 0일 때 함수값이 1이란 뜻이므로 x가 0에 해당되는 것은 6이죠. 그러므로 여기다가 0을 대입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므로 F0은 B네요. 그렇죠. x가 0일 때 F0은 결국 B예요. 그게 1이라고요. 자, 얘가 1입니다. 그러므로 A는 이게 1이면 넘어가면 A는 3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다 1 대입하면 넘어가면 C는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결국 3, 4 빼기 4니까 0이다라고 해주면 될 거예요. 자, 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번에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거는 뭐 다항함수꼴이라고 할 수 없네요. 그렇죠. 그러므로 조금 전에 풀었던 이런 형식의 문제하고는 약간 다른 거고요. 이건 바로 아까 이야기한 함수값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도록 하는 형태의 문제라는 거 짐작할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이 함수는 지금 보다시피 x가 2일 때 a라고 나와 있으므로 함수값은 a가 된다고요. 이거 함수값이에요. 정의되어 있죠, 분명히. 자, 극한값은 그렇다면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이라고 하는 건 2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값을 의미하므로 2일 때 값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2가 아닐 때 값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함수로부터 극한값 2에서의 극한값을 구해 볼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0 나누기 x 마이너스 1을 가지고 2일 때 극한값을 구해 볼게요. 자, 보다시피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도 대입해 보니까 4 더하기 6 빼기 10이니까 0분의 0꼴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0분의 0꼴은 다항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꼴들은 어쨌든 약분하는 형태로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주면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5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분모는 x 마이너스 2이므로 이렇게 약분한 다음에 2를 대입해주면 7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극한값인데 그것이 함수값과 같아야지 연속이라고 했었죠. 그러므로 함수값은 a, 극한값은 7. 그러므로 a는 7이어야 한다라는 거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같은 형태의 문제예요. x는 1에서 연속일 때라고 했는데 함수값은 a고 이것이 바로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 식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루트 x 플러스 k 마이너스 2 나누기 x 마이너스 1 이게 극한값이고 얘와 a 함수값 a와 같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떤 꼴이냐 하면 이번에는 분모가 분명히 0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앞쪽에서 배웠죠. 분모가 0으로 갈 때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도 0이어야 하더라. 왜 그런지는 우리 배웠습니다. 두 가지 방법. 간단하게 짐작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0분의 무한대 0분의 상수도 무한대 a가 수렴하는 경우로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건 0이어야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었고요. 좀 더 수학적으로 엄밀한 계산 방법을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어쨌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여야 한다라는 거 짐작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1 대입하면 루트 1 플러스 k 빼기 2도 0이어야 한다. 즉 루트 1 플러스 k가 2라는 거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제곱하면 1 플러스 k는 4라고 할 수 있으므로 k는 3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여기가 루트 x 더하기 3 빼기 2고요. 여기가 x 마이너스 1. 자, 이와 같은 값은 유리화를 이용해서 풀었으니까 루트 x 플러스 3 더하기 1을 분자분모에다 곱해 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자가 x 더하기 3 빼기 4가 되겠죠. 여기는 x 마이너스 1에 루트 x 플러스 3 더하기 2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요것이 계산해 준 결과가 x 빼기 1이니까 이렇게 분모하고 약분될 수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1 대입해 주면, 자, 1 대입하면 루트 4니까 2 더하기 또 2가 나오죠. 2분의 분자는 약분됐으니까 1밖에 안 남겠네요. 요게 되는데 그 결과값이 얼마라고요? a라고요. 즉 a는 4분의 1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k는 3이고 a는 4분의 1이니까 여기는 3, 여기는 4분의 1 계산하면 10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볼게요. 자, 요것은 뭐 별건 아니지만 조금 그 과정에 대한 엄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연속함수 fx라고 나와 있고요.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할 때 f1을 구하세요 하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fx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1로 나눠주면 루트 x 더하기 8 빼기 3 나누기 x-1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뭘까요? 등식을 어떤 값으로 나눌 때는 그 나누는 값이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x-1로 함부로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나눌 때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요? x는 1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가 1이 아닐 때에는 fx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만 지금 알 수 있어요. x가 1일 때 값은 이 식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f1을 물어봤잖아요. 자, 그러면 f1은 도대체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의문점을 갖게 돼요. f1은 이것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이 f1을 구할 수 있는 힌트 때문에 힌트를 주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연속함수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라고요. 이 말이 없다면 f1은 구할 수 없습니다. 자, 볼게요. 연속함수라고 하는 말이 있으므로 우리 앞쪽에서 배웠죠. 연속함수에서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1의 값을 잘 모르겠지만 a라고 한다면 이 f1의 값 a는 극한값으로도 구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은 1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이므로 실제 1이 아닐 때 함수값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fx는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x-1분의 루트 x 플러스 8 마이너스 3을 a라고 할 때 a 값을 구하세요 하는 형식의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리화 해가지고 약분해서 푸는 그와 같은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므로 풀이를 해볼게요. 요 값을 우리 a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a는 이렇게 되고 요거 풀게요. 유리화해서 풀기로 했으니까 루트 x 플러스 8 더하기 3을 분자분모에다 곱해볼게요.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자는 x 더하기 8 빼기 3의 제곱 9네요. 여기는 x-1에 루트 x 더하기 8 더하기 3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얘는 계산해 준 게 x-1이니까 요렇게 약분이 돼서 1 대입하면 루트 9니까 3. 결국 3 플러스 3분의 1. 결국 6분의 1이 뭐라고요? a라고요. 근데 a가 뭐라고요? 함수값 f1이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조금 더 엄밀하고 정확한 수학적으로 정확한 설명들은 나중에 심화 과정 수업을 할 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연속성에 대한 기본 이론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